2025년 6월 24일 싱가포르 총리 로렌스 원근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공식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이 의례적인 만남은 곧 시 주석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로 번졌다. 일부는 그가 뇌졸중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웡 총리는 자신감 있게 원고 없이 연설한 반면 시 주석은 17초 동안 5번이나 원고를 내려다보며 시3개의 한자를 읽었다. 평균적으로 8자마다 원고를 확인한 셈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은 그의 인지 능력과 기억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시 주석의 발언은 간결했다. 총리와 새 정부의 지도 아래 싱가포르는 국가 발전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룰 것이라 믿는다. 올해는 중국과 싱가포르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는 해다. 독립정치평론가는 이 행동이 뇌졸중 후유증 기억력 저하 반응 지연의 증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중국 공산당 내부의 반대 세력의 압박으로 시 주석이 즉흥 연설을 피하고 원고에 의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젊고 활기찬 웡 총리와의 대조를 통해 시 주석의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흐리게 했다. 이러한 건강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말레이시아 방문 중 시 주석은 말레이시아 국왕 술탄 이브라힘과의 회담에서 원고를 그대로 읽으며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국왕의 당황한 표정은 카메라에 포착되었고 중국 중앙방송 CCTV의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며 그의 대화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일부 분석가는 시 주석이 자유로운 발언을 금지당하고 준비된 대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같은 날 시 주석이 브라질에서 열린 비리스 정상회담 참석을 갑작스럽게 취소한 사건이다. 비리스는 중국 공산당이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로 삼는 회의로 시 주석은 2009년 이후 단 한 번도 불참하지 않았다. 심지어 코로나19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비리스는 서구 중심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할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달러 패권에 도전하며 위안화를 세계화하려는 중국의 야심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번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해 제19차 중앙위원회 3차 회의 이후 시 주석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문이 돌며 권력 공백 위기가 제기되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경제학자는 시 주석이 뇌수술을 받아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폭로했다. 최근 소문은 그가 더 이상 정치기구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전 총리 원자바오와 장유샤 상급 장군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확산되었다. 일부는 시 주석이 형식적 역할만 수행하며 대본에 의존한다고 추측한다. 이는 중나라의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중대한 권력 이양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후아이펑 공산당 해산 선언 가능성. 최근 후진타오 전 총서기의 아들 후하이펑이 상하이 루자주의 포럼 2025에서 상하이 시장 천지닝 옆에 등장하며 주목받았다. 그는 민정부 차관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직책을 맡고 있지만 새로 부여받은 권한이 심각한 의문을 낳고 있다. 후하이펑은 사회조직관리국을 이끌며 이론적으로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사회조직을 해산하고 시진핑 주석을 체포할 권한을 가진다. 후아이펑은 2023년 12월부터 민정부 차관 겸 당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복지와 아동 보호를 담당했다. 그러나 6월 25일 내몽골 자치구 정부의 전 법률 고문은 유튜브를 통해 후아이펑이 사회조직업계협회 자선재단 비영리 단체의 등록과 승인을 관리하는 권한을 새로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사회조직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막대한 권력이다. 사회조직관리국은 정책 수립 등록 감독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전 고문은 법적 질문을 던졌다. 후아이펑이 이끄는 이 기관이 공산당을 감독할 수 있을까? 공산당은 법적으로 사회조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그는 2012년 당시 민정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며 모든 정당과 단체는 민정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산당과 그 산하 8개 민주정당은 단 한 번도 등록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미등록 조직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공산당은 불법 조직인가? 이 문제는 학계와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란을 일으켰다. 2016년 한 노인이 시진핑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공산당의 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그녀는 1921년 창당 당시 공산당이 등록되지 않았으며 1949년 정권 장악 후에도 법적 지위를 확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당국도 공산당이 민정부에 등록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2000년 민정부는 등록 면제 조직 목록을 발표했지만 공산당과 민주정당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 고문은 법적으로 후아이펑이 공산당을 불법 조직으로 선언하고 해산하거나 시진핑을 체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후아이펑이 공산당원으로서 체제에 얽매여 있어 이러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후진타오가 이슈차 당대회에서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한 사건은 후아이펑이 복수심을 품을 수 있다는 추측을 낳았지만 그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슈아이위 암살 부패와 범죄의 어두운 그림자. 2024년 5월 8일 후난성 창사 중난대학 샹야 제2병원에 28세 인턴 의사 라슈아이위가 기숙사 근처 건물에서 추락사했다. 그는 병원의 불법 장기 거래, 의료 권력 남용, 조직적 부패를 폭로한 직후였다. 이 사건은 2024년 중국과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2025년 6월 24일 독립평론가가 익명의 공안 관계자로부터 받은 폭로 편지를 공개하며 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조직적 암살이었다고 주장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슈아이위의 죽음은 중국 내 불법 장기 거래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적 암살이었다. 나는 특수수사팀 일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힌다. 공안은 여론을 조작해 라의 죽음을 자살로 몰았다. 5월 7일 병원 당위원회는 라를 소환해 장기 출처 질문을 계속하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 라는 휴가를 요청했고 병원은 2만 5천 위안을 지급하며 암묵적으로 장기 거래 조직에 통보했다. 그날 밤 라는 병원의 이식 서류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5월 8일 아침 3명의 남성이 라의 기숙사로 찾아왔다. 리더인 우는 라를 속여 외출을 유도했으나 나이드, 라가 거절하자 그들은 병원 직원을 사칭해 방에 침입 라를 폭행하고 15층 발코니에서 밀어냈다. 현장은 조작되었고 병원과 거래 조직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사건을 은폐했다. 이 폭로의 신뢰도는 높다. 현장의 증거 2만 5천 위안, 현금 싸움 흔적 깨진 안경 피해자의 마지막 메시지가 편지와 일치한다. 라는 신장 이식 전공 석사 연구생으로 병원의 불법 장기 채취와 어린이 공여자까지 포함된 부패를 발견했다. 그의 컴퓨터에는 1만 1119페이지의 증거 158개의 녹음 가짜 의료 기록 등이 있었다. 도덕의 붕괴 파룬궁 박해에서 전국적 위기로 라슈아이위의 죽음은 중국 의료 시스템의 부패와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평론가는 공산당 통치하의 도덕적, 정신적 붕괴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다큐멘터리 스테이트 얼건스는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인 반체제 인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장기 적출 범죄를 폭로한다. 1919년 파룬궁 박해와 함께 시작된 이 범죄는 이제 전 사회로 확대되었다. 의사들이 생명을 구하는 자가 아닌 살인자가 된 이유는 공산당의 무신론적 이데올로기와 전통신앙의 파괴로 인한 도덕 붕괴 때문이다. 생명과 장기가 돈으로 거래되는 사회에서 윤리는 무너진다. 샹야 제2병원은 가짜 의료기록 동의 없는 장기 적출 시신 매매 어린이 공여자 착취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녹음에서 부원장은 돈이 없어도 장을 잘라라고 지시했다. 신장 한 개의 가격은 10만 위안 우선순위 비용은 30만 위안으로 장기 거래는 거대한 지하산업이 되었다. 사회적 분노와 국제적 경고. 라슈아이위의 죽음은 중국 내 정의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분노를 촉발했다. 국제인권단체는 중국의 장기 이식 윤리 공백을 경고한다. 평론가는 도덕적 분노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제적 법적 제재와 구조적 행동이 필요하다. 역사는 악이 패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침묵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패의 민낯 사천 초등학교 급식 스캔들. 최근 사천성 쯔궁시 푸슈년 화잉 실험 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소에서 부패한 돼지고기를 사용한 사실을 발견해 분노했다. 2025년 6월 23일 학부모들은 고기의 악취와 림프절로 의심되는 부위를 지적하며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복통과 설사를 호소했다. 조사 결과 공급업체 쿤펑 무역운영유한공사는 냉장 없는 트럭으로 고기를 운송했고 무허가 업체로부터 고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업체와 학교 관계자는 조사를 받고 있으며 급식 공급이 중단되었다. 결론 권력 부패 도덕의 갈림길. 시진핑의 건강 논란, 후하이펑의 권한 논쟁, 라슈아이위의 암살 급식 스캔들은 중국의 권력과 도덕의 위기를 드러낸다. 공산당의 법적 정당성 문제와 부패는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다. 과연 누가 미래를 결정할 것인가? 세계는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